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대전시민대학교 행복을 부르는 명리학 보충 동영상입니다. 앞 시간에 합을 했는데 청간 합, 지지합을 했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방합하고 삼합을 할 겁니다. 이게 오프라인 수업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온라인 수업에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안 한 거를 미리 예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습과 예습을 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렇게 생소한 단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어부터 생소하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실은 이게 맘먹고 공부를 안 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하기가 힘든 학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방합하고 삼합을 할 겁니다. 자, 방합은 이거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지지는 초급 시간에 외울 때 그 12지지 원도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군자는 남면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이 자방이고, 그죠? 밑에가 오방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가 자고 여기가 여기 안 보입니까? 이거 아마 저 화면이 들어가는 자리죠. 다시 그럴게요. 자, 여기 자가 여기 묘유 이렇게 잡힙니다. 그죠? 이게 머리 완전 익혀져라고 했는데, 자, 그 왼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이래 가지고 항상 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축이 들어가고, 그죠? 여기 진이 들어가고, 여기 미가 들어가고, 여기 술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인, 사, 신, 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방향의 합으로 묶이는 게, 네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시, 사방, 이런 개념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해자축, 겨울 북방수가 되고요. 임묘진 봄 동쪽 목이 되고요. 사오미 여름 남쪽 화가 되고요. 신유술 가을 서쪽 금이 됩니다. 그죠? 이게 방합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방향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들 그 집성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김해 김씨 하면 또 창녕성시도 있습니까? 파평윤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의 어떤 공간에 같이 모여 있는 성시들, 이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방합은 가족의 합 또는 형제의 합, 시족의 합이라고 합니다. 예. 방위의 합도 되죠. 같은 쪽에 모여 있는 거. 계절의 합도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익보다는 정신적으로 공동의 뜻을 추구한다. 한번 세력을 형성하면 잘 흔들리지 않는 특성과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데, 방합은 있잖아요. 오늘날 그 현대명리학에서 쓰이는 개념에서는 그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가족 제도 자체가 이미 핵가족화되고, 그죠? 이렇게 그 집성촌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진 형태죠. 그게 현실적인 반영인데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예. 이게 숙명적 합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합이고 싫든 좋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의 방합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방합은 세 개죠. 그죠? 임묘진, 해자축, 세 글자가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가업을, 숙명적으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건 조상 때부터 오던 걸 내까지 물려받은 거고, 그죠? 아버지 내까지 온 거고. 이렇게 삼합으로, 방합을 짠 거는 아버지 때부터 내가 내 자손까지 물려준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예. 자, 방국은, 근데 이거 방국이라고 잘 안 씁니다. 이거를 국이라는 거는, 삼합에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예, 그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방합은 그냥 방합이라고 하고, 삼합은 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국, 수국,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방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네요. 한번 뭉치고 하면 삼합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인생의 변화가 적고 초지일관한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지지로 그렇게 방압을 짜 있으면 그 형태가 그대로 쭉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본래 형이나 충은 변화죠. 예, 충격으로 변화와 조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의 형과 충이 많으면 역동적으로 산다는 거죠. 바람만장하다는 의미가 될 거고, 그죠? 합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우리 앞 시간에도 합이 많으면 발전이 더디다 했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임묘진 방합하면 목이 되고요, 목방이 되고요, 사오미는 화, 신유술은 금, 해자축은 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해서 압니다. 이 그죠 사시의 개념에서 같이 예, 사시, 네 계절, 그 다음에 사계 이 개념에서 북, 동, 남 서로 해서 이렇게 잡힌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를 어디에 배속하느냐, 여기 놓느냐, 여기 놓느냐, 각 계절의 끝에 이렇게 놓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론의 변증 과정을 거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방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임묘진 이렇게 모입니다. 그죠? 그리고 해자축, 사오미, 신유술인데 자, 이 기운은 서로 반대되는 기운입니다. 목과 금이고 그죠? 이 기운은 또 서로 반대됩니다. 수와 화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 논리들을 잘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각 계절 이제 충도 이렇게 좀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춘에서 시작해 가지고 얘들은 봄을 여는 애, 얘는 여름을 여는 애, 얘는 가을을 여는 애, 얘는 겨울을 여는 애. 그래서 인사신해가 전부 뭡니까? 각 계절을 여는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사생이라고 했죠. 사생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묘오유 한 계절이 한가운데 있고 방향의 정방향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사왕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비 술축 이거는 봄을 닫으면서 여름을 여는 해, 여름을 닫으면서 가을을 여는 해, 가을을 닫으면서 겨울을 여는 해, 겨울을 닫으면서 봄을 여는 해입니다. 이 진술축미 이 네 글자는 사묘라고 했습니다. 그죠? 생왕묘인데 이 글자들이 나중에 조합이 되면서 뭐로 됩니까? 삼합이 됩니다. 삼합이라는 건데 이 삼합은 12운성이라는 글자의 결정체입니다. 예.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방합, 임묘진, 목국이다. 자, 1, 2, 3월이고, 그죠? 봄이다. 목이기 때문에 동쪽이다. 인중의 간목과 묘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의 목기가 전부 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자, 여기에 인중의 간목, 묘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지장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 안에 천간이 숨어 있거든요. 지지 안에 감추어진 천간을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일단 넘어가면서 합시다. 자, 4오미는 4, 5, 6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여름이고 화고 남쪽이다. 그래서 사중의 병화, 오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가 오를 중심으로 해서 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자, 우리 천간에 봅시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의 천간이 있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 이렇게 12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을 우리가 각각 배속은 했긴 했습니다. 그죠? 자, 갑에 해당되는 지지 글자는 이게 이제 그 말은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요. 갑은 천간에서 양의 목이기 때문에 지지의 양의 목은 뭐 인, 을은요 묘. 그죠? 병은 어떻다 했습니까? 사가 된다고 했죠. 여기서 수와 화의 채용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해놓고 정화는 오에 배속되고 무토는 진하고 술에 배속되고 그죠? 기토는 축하고 미에 배속되고
경금은 신에 배속되고 신금은 유에 배속되고 임수도 수화의 채용변 때문에 해수에 배속되고 개수가 자수에 이렇게 배속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두 글자는 엄밀하게 다르지만 하나로 단위를 통일을 시켜가지고 음양오행의 이기고 지는 관계를 따지는 게 편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센티미터하고 미터가 있으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든지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천간의 글자로 다 바꿉니다. 천간의 글자로. 그래서 지지 안에 천간의 글자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장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가 어떻게 발용돼서 나오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음양오행의 이기고 지는 관계, 상생상극 관계를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하고 난 뒤에 지장간은 해야 됩니다. 지장간하고 월요일분야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또 설명이 길어요. 근데 기초과정에서 그거를 잘 닦고 안 가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전부 그걸 엉터리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혼용을 막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처음에 기초할 때 구분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 그게 여러분들 이론적인 발전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좀 시간이 걸리고 약간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자, 신유술은 건국입니다. 그죠? 7, 8, 9월인데 가을이고 금이다. 서쪽이다. 흰색이 해당되죠. 그죠? 하루에 따지면 저녁이고 그죠? 자, 신 중에 경금과 유 중에 신금, 술 중에 신금이 유를 중심으로 자, 이게 우리 이렇게 신, 유, 술 그러니까 사정방 그죠? 사정방을 중심으로 전부 뭉친다. 이렇게. 그래서 신유술 하면 금의 방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해자축은요. 10월, 11월, 12월인데 겨울이고 수고 북쪽이고 하루에 따지면 저녁이고 색깔로는 검은색이고 뭐 숫자로는 1이고 6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 됩니다. 신체의 장부로는 신장과 방광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해중의 임수와 자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가 자를 중심으로 합쳐가지고 이 강력한 수기를 만들었다. 이게 방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삼합을 해야 돼요. 삼합. 삼합은 아까 가족의 합이 방합이라고 하면 삼합은 사회의 합입니다. 사회의 합이고 어떤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전혀 다른 글자들이 뭉친 겁니다. 뭉쳤는데 자,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지 갈라서고 흩어진다고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인호술, 화국, 신자진, 수국, 사유축,庚국, 해묘미, 목국이다. 제가 아까 삼합은 생왕묘라고 했고 그 생왕묘는 12운성의 결정체라고 했습니다. 자, 12운성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자, 우리 인사신에 인신사회가 다 들어가 있죠. 자, 이 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글자가 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생지. 자, 여기 가운데는 자오묘가 다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사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진술충미가 다 있죠, 여기는. 이거는 뭐라고요? 사묘라고 했죠. 그래서 생왕묘가 이렇게 합친 게 삼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각각 다른 쪽에 있어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방합과 방합은 이제 같은 색깔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렇게 모여 있고, 요렇게 모여 있고, 요렇게 모여 있고, 요렇게 모여 있는 게 방합인데, 자, 삼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금방 까먹었겠죠? 앞에 인오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오술이 삼합인데, 자,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 인이고, 여기 오고, 여기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친 거예요. 자, 이렇게 합쳤는데, 자, 우리 맨 앞에 있는 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 중간에 있는 글자가 왕.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과 왕과 묘가 합쳐져서 화국을 이루었는데, 이거는 방합하고 똑같이 가운데 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합이 이루어져서 화하는 오행은 가운데 있는 글자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인호술로 합쳤기 때문에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화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화국을.
자, 그래서 얘는 봄을 열면서 저기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마죠. 멀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화의 중심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왕하죠, 기운이. 그 다음에 얘는요, 그 다음에 술은요,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가을까지 닫으면서 이 여름의 불씨를 여기에 완전히 다 숨기고 다 안에 넣어버리고 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묘지에. 나중에 이제 왜 묘지에 들어가느냐 하는 이유가 이제 이 관계 때문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얘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화국을 짰기 때문에, 그죠? 얘는 목에 있는 자리고, 그죠? 얘는 금에 있는 자리인데, 얘는 그 화의 한가운데 있는 글자인데, 그죠? 자, 이 화국을 삼합을 짠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글자들, 서로 반대 기운에 있는 해자축, 이 글자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 나중에 그림에 또 나올 거니까 요 인호술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고 넘어가면서 합시다. 자, 인호술입니다. 중심은 화국이고요. 자, 이는 목에 있죠. 그죠? 목국에 있고, 오는 화국에 있고, 술은 금국에 있는 글자인데, 방합으로, 그죠? 그런데, 오화를 중심으로 인중의 병화, 술중의 정화, 모두 모여가지고 화국을 이룬 거예요. 자, 여기도 또 지장간이 나왔죠. 그죠? 자, 이제 지장간은 나중에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국의 반대 방향인 수국에 있는 합에는 참여하는 글자가 없다. 뭐, 해자축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다. 그죠?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수국에 있는 글자는 방합에 있는 글자라도 안 도와준, 같이 참여를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 모양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글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더라. 자, 신자진해서 수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진해서 뭐가 되느냐 하는 거는 이 애를 보면 돼요. 그죠? 여기. 가운데 있는 글자를 보면, 아, 자수니까 수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가 가을을 여는 애인데, 그죠? 멀리 달려가야 되죠. 가을 다음 계절이 어딥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래, 미리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는요, 겨울의 한가운데 자수죠. 그죠? 그리고 진은요, 봄의 끝자락인데, 이제 그 진토는 봄을 닫으면서 여름을 연다 했잖아요. 그죠? 곧 여름을 열기 때문에 이 수기를 어디에 진토 안에 전부 다 넣고 화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가 등천하고 있는 그 세상을 지나가야만이 온전하게 수의 씨앗을 보존을 해서 다음 생에 연결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중심자는 자수고요. 신은 근국에, 신유술 근국에 있던 글자고, 자는 해자축 수국에 있는 글자고, 진은 임묘진 목국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자를 중심으로 신중의 임수, 진중의 개수, 지장간에 있는 글자입니다. 모여가지고 수국을 이루었는데, 수국의 반대 방향인 화국에는 참여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 사오미에 있는 글자는 하나도 참여를 안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신, 자, 진, 생, 왕, 묘 이렇게 합친 겁니다. 그러면 얘는 가을을 여는 애인데, 그죠? 아까 제가 인신사에는 전부 영마, 지살이라 영마입니다. 멀리 가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을 열면서 벌써 얘는 그 다음 계절인 겨울의 한가운데로 지향하고 있는 거죠. 얘는 그 자체로 수의 한가운데 있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요 진은요, 봄을 닫으면서 여름을 여는데, 그죠? 얘들이 이루어진 글자가 수국이기 때문에 이 화가 등천하는 이 세상에는 얘가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 안에 임묘시켜가지고 숨겨서, 그죠? 숨겨가지고 이 때를 지나서 다시, 얘는 뭡니까? 사생지라고 했죠. 생지라고 했죠. 다시 어디요? 이 수의 씨앗을 신금한테 던져주면서 이 소임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생, 왕, 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삼합은 일단 무조건 외워놓고 봐야 됩니다. 신자진, 수, 인호술, 화, 해묘미, 목, 사유축, 금. 요 과정을 그냥 외워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계속 해드릴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유축 근국입니다. 중심자는 유금이고요. 사는 화국이고, 그죠? 사오미 화국이죠. 자, 유는 신유술 근국 중심자입니다. 축은요, 해자축으로 겨울을 닫으면서 봄을 여는 애예요. 그죠? 자, 유금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중의 경금, 축중의 신금이 모여가지고 근국을 이루었는데, 자, 이거
지장간은 설명해 준다고 했죠. 자, 건국의 반대 글자인 목국에는 합에 참여하는 글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사에서 시작합니다. 사에서 시작해 가지고 사, 유, 축, 생. 자, 여기가 왕입니다. 왕. 여기가 묘가 됩니다. 자, 이 검의 반대 기호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임묘진, 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건국을 이루었는데, 삼합으로 건국을 이루었는데, 자, 얘는 여름을 열면서 벌써 그 다음 계절인 가을을 향해 달려가는 역마예요. 그죠? 생지. 얘는 가을의 한가운데 글자의 왕지. 그죠? 그리고 얘는 겨울을 닫으면서, 이제 금이 이렇게 여기를 미쳤는데, 겨울을 닫으면서, 그 다음에 봄이 오잖아요. 그죠? 이 금기가 목기 만발하는 봄의 세상에서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축 안에 인묘를 시켜서 딱 안에 넣어놓고 인묘를 시켜서 이 시기를 지나가서 다시 장생을 하는 이 생을 하는 이 사화에다가 금의 불씨를 던져주고 자기 소임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왕묘 삼합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묘미 목국입니다. 해묘미는 이 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중심자는 목이고 해는 해자축 수국 겨울을 여는 애고 그죠? 묘는 임묘진 목국의 한가운데입니다. 그죠? 방합을 얘기하죠. 미는 사오미 그죠? 방합의 화국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 묘목을 중심으로 해중의 간목, 미중의 을목이 모였다. 그래서 잘못 적었네요. 목국을 이룹니다. 목국을 이룬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잘못 적어놨네요. 목국의 반대 방향인 제가 이 복사해서 긁어서 그런 겁니다. 자, 건국에서는 합에 참여하는 글자가 없다. 자, 이거 당장 고쳐놔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생지죠. 묘가 왕지입니다. 그죠? 미가 묘지입니다. 생왕묘의 합이라고 했죠. 자, 얘는 겨울을 여는데, 그죠? 마음은 본래 벌써 그 다음 계절인 목에 가 있는 거예요. 역마라고 했죠. 역마지살인데, 자, 이렇게 가 있고, 자, 이 묘는요, 목국의 한가운데 글자입니다. 왕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름을 지나서 여름을 닫는 이 글자는 그 다음에 가을을 열잖아요. 그죠? 여름을 닫으면서 이 목기를 완전히 여기 넣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국은 이 금이 덩천하는 이 시기를 견뎌내야지 밖에 나왔다가는 절멸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토에 숨겨서 이렇게 지나와 가지고 다시 해수한테 이 장생하는 자리죠. 생하는 자리에 목의 씨앗을 넘겨주고 소임을 마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삼합은 지지 글자의 운동성과 방향성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제가 사주명리학은 제가 왜 오행을 목화토금수로 이해하지 말고 생장화수장으로 이해해라 하는 건가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사주명리학은 연월일시로 내가 태어난 그 순간 딱 화석처럼 굳어 있지만 그 사주가 태어난 시점부터 시작해갖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짜는 날짜대로 월은 월대로 연은 연대로 전부 60갑자의 단위가 길이가 다른 단위 4개가 전부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읽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동적인 흐름의 개념이 개입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큰 틀로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뭡니까? 생왕묘죠. 태어나가지고 왕했다가 끝나는 거. 그죠? 이 삼합을 지지의 전체 과정에 싹 펼치면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12운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주 만물의 생장과 소멸 과정을 12단계로 표현한 이 12운성을 압축해 놓은 엑기스가 삼합입니다. 생왕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명리통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합과 연결되어 있는 신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합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방합은 의미가 많이 퇴색했고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지장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장간을 하기 전에 원률 분야라는 게 있어요.
월열 분야라는 게 있는데 이 월열 분야를 여러분들한테 살짝 맛을 보여주면서 그 지장간 개념을 같이 설명을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1년은 큰 단위가 1년의 단위가 있는데 그죠? 이 1년을 12달로 또 나누죠. 그죠? 12개월로 나누죠. 그러면 이 12개월로 한편으로 나눠놨지만 우리는 옛날에 이 24절기라는 걸 썼거든요. 24절기라는 거를 썼는데 이 24절기는 15일 단위예요. 15일 단위. 그래서 15일로 들어가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5일이 끊기는 중기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과 기라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15일 절, 15일 기 이렇게도 했고 그냥 절기에서 15일, 중기에서 15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한이죠. 소한, 대한 이렇게 15일, 15일씩 끊기죠. 그래서 앞에 들어오는 이 절은 입절하는 그 시기로 월이 바뀝니다. 입춘이 되면 뭡니까? 1월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24절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5일씩 나누어 가지고 후라고도 합니다. 후. 그래서 이게 5일씩 나눈 게 전부 72후가 있습니다. 그래 72호로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2, 5, 10, 1월 나가고 5, 7, 30, 30, 360일 이렇게 되죠. 요 단위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를 쓸 때 한 달에 이렇게 들어오는 절기의 이 계절이 들어왔을 때 지지가 어떤 기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월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인월에는 처음에는 어떤 기운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기운이고 또 어떤 기운이고 이걸 날짜를 30일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월요일 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을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 분야를 쭉 전부 한 달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며칠씩 해서 어떤 기운 하고 배속시켜 놓은 게 월요일 분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장간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월요일 분야의 개념에서 차용해서 왔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분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잠깐 보고 마칩시다. 자, 우리 이제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이렇게 월을 이렇게 쭉 따졌다고 하면 그죠?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있죠. 이 안에 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한 거는 요겁니다. 이 밑에 봉기. 그죠? 봉기를 했어요. 자, 이 자수는 천간으로 개수하고 비유할 수 있다. 이랬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축인묘 할 때 이렇게 양음 이렇게 가는 거는 체로서의 음양이라고 했죠. 체로서의 음양.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눈 거는 용으로서의 음양이에요. 그래서 용으로서의 음양은 수하고 화가 체와 용이 바뀌더라. 수와의 체용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본래 자수는 양인데 그죠? 바뀌어가지고 음인 개수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축토는 기토가 맞죠, 그죠? 자, 천간에서 양의 목인 인은 지지에서 양의 목인 인은 천간에서는 간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천간에서 을목은 지지에서는 음의 목인 묘목하고 똑같이 쓰이죠. 자, 그래서 지는 무토하고 똑같이 볼 수 있고요. 사화는 체용변 때문에 병화로 본다고 했죠. 그리고 오화는요, 체용변 때문에 정화로 본다고 했고요. 미토는요, 천간의 기토하고 같이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신금은요, 천간의 양의 금인 경금하고 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금은요, 음의 금이잖아요. 그래서 천간의 음의 금인 신금이랑 같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이 술토는 양의 토니까 천간의 무토하고 같이 본다고 했죠. 이 해수는요, 본래는 양음해서 마지막에 음인데, 채로서는 음인데, 그죠? 채로서는 음인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용으로 쓰일 때는 양으로 쓰인다. 수화의 체용변 때문에 임수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봉기라고 합니다. 봉기. 자, 봉기라고도 하고요. 이걸 또 정기라고도 합니다.
예, 정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촉이라고 되어 있죠. 촉인데 이걸 또 역이라고도 합니다. 예, 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 중기, 봉기, 뭐 역이, 중기, 정기 뭐 이런 식으로도 다 씁니다. 예, 쓰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봉기로서는 자는 개수하고 같이 보고 축은 기토랑 같이 보고 인은 간목이랑 같이 보고 묘는 을목이랑 같이 보고 진은 무토랑 같이 보고 사는 병화랑 같이 보고 오는 정화랑 같이 보고 미는 기토랑 같이 보고 신은 경금이랑 같이 보고 유는 신금이랑 같이 보고 술은 무토랑 같이 보고 해는 임수랑 같이 본다. 자,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고요. 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월이 되었을 때는 자월 30일 동안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월 30일 동안은 이 자월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해월에서 왔죠. 해월에서. 그죠? 해월에서 넘어온 게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해월은 여기에 봉기가 임수가 있었죠. 이 임수가 쭉 그대로 여기에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이라는 게 두부 자르듯이 두부 한 모를 반모로 딱 자르듯이 깨끗하게 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면 해월의 기운이 자월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가 완전히 자월로 다시 넘어오고 자월도 마찬가지로 그 자월의 기운이 다 지나갈 때쯤 되면 축월에 그 자월의 영향을 미치다가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영화의 앞에 장면과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과정을 싹 거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서히 없어지는 페이드아웃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형태의 모양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는 해월에서 넘어온 이 임수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 묘, 오, 유는 요 중기가 없죠. 요 기토 빼고는요. 예, 중기가 가운데 없습니다. 그만큼 좌오묘에는 사왕지이기 때문에 사정방이기 때문에 기운이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초기는 앞의 기운이 왔는데 며칠 10일씩 와 있고 그러면 30일이니까 요 나머지는 20일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월요일 분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분야는 해당되는 월을 보는 거예요. 그 월이 30일 중에서 며칠에 해당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나를 보는 게 월요일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10일, 20일 이렇게 본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좀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 추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월의 봉기가 축월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축월의 초기에는 이 개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수가. 이거는 여기 제가 화살표 해놨듯이 전부 다 어떤 달의 초기 또는 여기는 그 전달, 앞에 달의 봉기가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자월의 봉기가 개수인데 축월에는 이 개수가 이렇게 초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 축토는요. 기죠, 기. 그대로 이렇게. 기토가 그대로 온 겁니다. 자, 이 중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중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기토는요. 인월달이 되면 이렇게 기토의 여기가 일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무토예요. 이 왜 그럴까요? 자, 1년의 시작은 인월, 죄송합니다. 1년의 시작은 인월에서 끊깁니다. 그죠? 인월부터 새로 시작되죠.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양을 놓고 시작합니다. 양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토 대신 무토를 놓죠. 무토를 놓고 제가 그랬죠. 인신사에는 전부 양이다. 한번 볼까요? 인사, 신해는 전부 양입니다. 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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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 자, 여기도 전부 양이죠. 양, 양. 사에는 양, 양, 양. 신해도 무, 임, 경 전부 양이죠. 해에도 무, 갑, 임 전부 양이죠. 인해도 무, 병, 갑 전부 양이죠. 자, 제가 또 그랬죠. 좌우묘는 전부 음이다. 좌우묘 볼게요. 아, 이거 지장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양이죠. 봉기가 전부 양입니다. 자, 을, 정, 신 전부 양이죠. 예.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사신에는 전부 초기가 양으로 시작한다 하면 돼요. 전부 무로 시작하는 게 무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무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것도 다른데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진에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무죠. 진에서 넘어온 게 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는 새로 시작하는 달, 입춘으로서 1년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축토의 기를 받지 않고 그대로 새롭게 양의 토인 무토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천간으로 요 이는 양의 목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양의 목인 갑에 해당된다.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인월달 다음에 묘월이죠. 그죠? 묘월은 초기에 갑목이 이렇게 넘어가서 묘월의 초기에 작용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을목이 이 묘목은 음의 목이기 때문에 그죠? 천간으로 양 음의 목인 을목에 해당되고 자 진월달은요. 자 묘목 그러니까 진월달은 그 앞에 달의 봉기가 초기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들어왔고 진토는 양의 토기 때문에 무토를 쓰고 있고요. 4월달은 진월달의 봉기가 4월달의 초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산은 채용변으로 얘는 병화로 쓴다고 했죠. 자, 그리고 5월달은 4월달의 봉기가 5월달의 초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오는 채용변으로 정화를 쓴다고 했죠. 자, 이 미월달도 보세요. 5월달의 봉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초기로. 정화를 쓰고요. 미월달은 기토를 쓰죠. 음의 토기 때문에 기토를 씁니다. 자, 그리고 신월달은요. 자, 미월달의 기토가 봉기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 무토를 쓰고 있죠. 옛날 고전에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보면 기무인경하고 기토와 무토를 다 같이 넣었어요. 다 같이 썼는데 오늘날은 무토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길게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무토를 쓴다. 그러니까 인신사에는 초기가 전부 무토더라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월요일 분야에서 자 그리고 이 신금은 양의 금이기 때문에 천간의 양의 금인 경금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월달 다음 달인 6월달은 신월달의 봉기가 6월달의 초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유금은 음의 금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음의 금인 신금을 쓴다. 이렇게 되죠. 자, 6월달 다음에 수월달입니다. 그죠? 이 수월달은 6월달의 봉기가 수월달의 초기로 가서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이 술토는 양의 토기 때문에 무토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술, 해 이렇게 해월달은 우리가 인사신에는 전부 초기가 무토더라. 자, 수월달의 봉기가 해월달의 초기로 가고 이 해수는 채용변에 의해서 임수로 쓰더라. 자, 이 글자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어렵지만 공부를 좀 하시고 듣고 오시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이거 몇 번 반복해서 듣는 효과가 여러분들 뭐 한 학기 기다려 가지고 막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낫죠.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